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영남에서 마련한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문철진입니다. 창원시 성산구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집중을 받은 선거구입니다. 각 정당의 대표들이 창원에 상주하면서 총선 1년 전에 치러지는 미니 총선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MBC 영남에선 과연 어떤 후보가 창원시 성산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적합한지 후보자들을 초대해 자질과 정책을 검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MBC 영남 토론회 초청 대상인 5명의 후보 가운데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는 불참 의사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로 단일화되면서 오늘 오후 사퇴해 3명의 후보만 초대해 토론을 진행하게 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MBC 영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의해 진행되고 후보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 미리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오늘 참석하신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때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할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손석형 후보도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손석형입니다. 첫 순서는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출마의 변으로 듣겠습니다. 시간은 각 후보당 1분씩 드립니다. 먼저 정의당 여영국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창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민주당 단일 후보 기호 5번 여영국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 시민 여러분들의 명령 1호 단일화를 이행했습니다. 단일화를 통해 보여준 창원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망을 받아 승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사사건건 민생개혁 발목 잡는 제1야당,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자유한국당을 꺾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번 단일화의 최종 승자는 위대한 창원 시민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제가 꼭 당선되어 국회에 가서 가장 개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원내교섭단체를 반드시 회복시켜서 노동자와 서민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반영하겠습니다. 창원공단을 살리고 중소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창원 시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민생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창원 토박이 흑수저 청년 이재환입니다. 지금 창원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산업 발전의 전진 기지였던 창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고 손님 없는 상점과 식당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이런 창원을 저와 제 동생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무려 5만 명의 사람들이 창원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보수니 진보니 편가르기만 합니다. 노조는 오늘 또 파업, 내일 또 파업, 자기들의 이익만 챙깁니다. 이런 창원을 저 이재환이 창원형 코트라 설립, 창원형 스타필드 추진, 창원형 무한도전 클러스터를 통해 창원의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청년에게 희망이 있는 창원, 저 이재환이 살리겠습니다. 네, 민중당 손석현 후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창원공단 살릴 유일한 진보 후보 손석형입니다. 20년 전 권영길 대표와 손을 잡고 진보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이후에 기성정치 못 믿겠다. 직접 우리가 정치하자 결의를 했습니다. 진보 후보들이 자기 살 길 찾아 도망갈 때도 저는 탈당계 한번 안 쓰고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 손석형이 민주노동당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촛불시민, 노동자, 전국 500여 개 진보단체가 지지하는 진보대표 손석형입니다. 20년간 노동자와 서민의 아픔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는 진보 대표 손석행을 지지해 주십시오. 진보가 뭉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진보 정치 지켜온 창원의 자존심 손석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에 들어설 예정인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신세계가 얼마 전 행정 절차에 착수하면서 찬반 논란이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스타필드 입점에 대해 각 후보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마다 1분을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창원 시민 여러분, 언제까지 부산으로 쇼핑 가실 겁니까? 언제까지 부산 센텀시티를 부러워만 하실 겁니까? 저 이재환이 강주영 일자리처럼 상생 공존할 수 있는 창원형 스타필드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후보님들, 스타필드 입점 왜 반대만 하십니까? 지역 상권도 살리고 전통시장도 지킬 방법이 있는데 왜 반대만 하십니까? 저의 공약인 이재환표 스타필드의 주인공은 창원 시민입니다. 스타필드의 수익은 창원 시민들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창원 상인들께도 돌아갈 것입니다. 지역 전통시장의 주력 상품을 스타필드에서는 팔지 않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세계와 창원시, 지역 상인, 창원 시민이 참여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협약 이익을 강제하는 법안도 만들어 통과시키겠습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소상공인 여러분, 우리 함께 삽시다. 이재환표 창원 스타필드 반드시. 민중당 손석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분명히 말하지만 재래시장, 소상공인 살릴 수 있는 대책 없는 입점 반대합니다. 항속개구리처럼 동네 상가, 시장 다 잡아먹을 것입니다. 경기도 하남 스타필드 직접 가봤습니다. 신세계가 직접 고용한 직원은 비정규직 포함해서 503명뿐입니다. 그게 일자리 창출입니까? 창원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가 다 있습니다. 더 들어설 필요 있습니까? 제가 사업계획서 검토해봤습니다. 특히 노브랜드 매장이 들어오면 창원 상인 싹 죽일 겁니다. 대형 유통기업은 대박, 상인들은 쪽박, 이거 안 됩니다. 창원은 공업도시입니다. 제조업부터 살려야지 대형 매장 들어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원공단부터 살리겠습니다. 영세 상인 재래시장 대책 없는 입점은 반대합니다. 네, 끝으로 정의당 여영국 후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거듭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의 소비 권리도 참 중요합니다만 우리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2017년도 제가 이 문제를 맨 처음 공론화하고 또 상인들과 함께 대책위를 만든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창원은 대형 유통점이 서울이나 인천이나 강주 대도시보다도 훨씬 더 인구에 비해서 밀집도가 높습니다. 또 특히 우리 자영업 시장은 고양이나 수원이나 또 울산이나 100만 규모의 대도시에 비해서 최고로 밀집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우리 그 시민들의 소비권 문제는 좀 별건으로 좀 치더라도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교통 영향 평가뿐만 아니고 우리 자영업자들의 그 생계 문제, 생태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좀 면밀히 분석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의 주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창원, 특히 창원 성산구는 주력 제조업이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무너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주도권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후보당 7분씩 주도권을 잡고 질문할 수 있으며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과 답변은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성 질문과 답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보셨듯이 시간이 지나가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면서 토론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중당 손석형 후보 주도 아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강기훈 후보가 안 나오셨는데요. 이렇게 유권자를 무시하고도 당선될 것처럼 큰소리 치는 후보 아닙니까? 국회 가면은 창원 유권자들 내팽개칠 게 뻔합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께서 그만한 태도를 심판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은 반성하십시오. 여윤구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이시죠? 스타필드 열심히 반대하다가 지금은 폰이 좀 다릅니다. 경기 침체에 직격탄 맞은 영세 상인 우리가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보의 초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타필드는 모든 점포가 임대업입니다. 고용 창출은 실질적으로 502명밖에 안 됩니다. 스타필드 안에 비싼 임대료 내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생계형 상인들은 다 죽습니다. 또 지역 유지들에게 점포 하나씩 준다는 유착관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권 운운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생계형 상인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인구 후보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권리도 굉장히 중시돼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히 이제 공공적 성격을 갖는 정치인은 우리 사람들의 생존권 문제, 특히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우선해야 된다는 입장을 제가 아마 수백 번도 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이 그냥 교통 환경 영향 평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아니라 창원시 전체 자영업 시장에 생태계에 미칠 환경 영향도 함께 평가해야 된다. 또 이것이 그 블랙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창원시의 부동산 시장도 바꿔놓을 거다. 저는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평가도 좀 해야 된다. 또 특히 우리 창원은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소규모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필드가 아무런 이런 평가 없이 들었었다가는 이제 그런 여우님, 예, 굉장히 공동화될 현상들이 크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하는 입장을 밝히는데도 무슨 질문하는 근거로 도중에 애매하다는 말씀하시는지. 3월 17일 MBC 포커스인 대담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소비권도 중요하고 상인 생존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론화 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네. 대단히 누가 봐도 소비권, 생존권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애매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애매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소비권을 하셨으면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공론화위원회에서 잘 합의해서 잘 처리하기 바란다 하면은 자기 소신이 없는 거고 각종의 포를 의식해서 생각과 주장을 바꾼 거 아닙니까? 조숙해 후보님,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이 문제가 처음 문제 제기됐을 때 맨 먼저 하남 스타필드를 1박 2일로 방문을 해서 스타필드 온 매장을 다 둘러보고 또 그 지역의 재래시장 상인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아니 듣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거든. 포커스인 할 때 아니요. 입점 반대입니다 하면 간단한 문제를 왜 공론화위원회에서 잘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 합니까? 그걸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 이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자기 정치하는 소신을 사람은 왔다 그걸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할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때는 포연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언제 말입니까? MBC 포커스인 할 때 말입니다. 아니 지금 그 창원시의 시장이 바뀌면서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제1호 공론화 의제로 올려놓고 아니 있습니다. 이야기한 대로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공론화위원회에서 잘 합의해서 처리하기 바란다라고 얘기했으면은 예. 자기 소신이 없고 공론화위원회 말을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 전제가 있지 예,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됐습니다. 그 여영구 후보의 저는 확실한 답을 안 준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진보의 가치를 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진보의 가치는 생존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앞으로는
확실하게 입점 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아니 입점 반대 맞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참고입니까? 반대입니까? 아니, 지금 지금 공론위원회 결과에 환경영향평가, 따르는 겁니까? 생태계에 대한 영향 평가도 안 한 상태에서 아니 입점 반대다. 제가 이야기하는 데만 대답하면 됩니다. 입점 반대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자유롭게 해석하십시오. 뭐 결론적으로 공론위원회에 따른다 이게 변함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진보의 가치를 버려서는 안 된다. 생존권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생존권을 우선한다는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재한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창원의 골목상권 살리려면 지역화폐 발행해야 합니다. 예. 성남시도 그 지역화폐로 골목상권을 많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흥시에는 작년에 지역화폐 발행하고 불과 한 달여 만에 한 해 유통 목표인 20억을 조기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도입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손석형은 창원 사랑화폐로 창원에서 돈을 돌게 하겠다. 그래야 창원 경제가 잘 살 수 있다. 그래야 장사도 잘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후보는 이에 관한 생각이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두 후보님께서 공약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역화폐 발행도 어느 정도 기본 원칙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뭐 이제 800억이나 1000억이나 넘는 금액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역화폐가 실질적으로 명절 기간에 보면 경남은행에 가면은 20만 원짜리 발권을 5% 정도는 제하고 줍니다. 실제로 화폐깡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지역 화폐가 쓰여야 될 시장에는 안 쓰이고 화폐깡으로 하기 때문에 쓸 때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발행된다 여기는 봅니다. 화폐깡이 아니고요. 예, 지역 화폐이기 때문에 예, 깡을 예. 할 수 있는 상은 아니고. 아니 현금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아닙니다. 현금을 적게 들어가가지고 그 금액만큼 나오지 그 않습니까? 지역 네,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너무 한 분께만 질문을 집중하시면 나머지 한 분께는 질문할 시간도 또 답변을 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요. 시간을 좀 유념하셔서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여영국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시간은 역시 7분입니다. 네, 먼저 말씀 질의드리기 전에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기훈 후보가 불참했습니다. 제가 어제 있었던 KBS 토론회에서 정책 발표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보도가 안 되었다 했습니다. 저는 11번의 공약 발표를 했는데 11번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1야당 후보 공약의 보도 자료를 언론이 보도 안 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도 보이콧하고 언론도 보이콧하고 중앙당은 국회도 16번이나 보이콧하고 끝내는 민생마저 보이콧하실 겁니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한 후보께 예. 자영업 관련해서 간단한 거 하나 먼저 묻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우리 공약 중에 예. 간이과세가 지금 4,800만 원.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1억으로 예. 하자. 예. 이런 좀 주장이 예, 있던데. 맞습니다. 우선 저는 이 문제는 좀 논의를 하더라도 예.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 카드 수수료 예. 산정할 때 총 매출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총 매출 기준 안에 부가세도 포함되어 있고 예. 각종 세금을 포함한 부담금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담배 한 갑 사면은 4,500원짜리 한 갑 사면은 거기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2,900원의 세금, 각종 예. 부담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부당하다 네. 이렇게 해서 여신 전문 금융업법 예. 개정안을 노회찬 의원께서 제출을 해놓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카드 수수료 수수료율을 적용할 때 예. 매출액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점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까? 네, 찬성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창원이 쭉 보니까 우리 이재한 후보께서는 국민연금보험료 예. 등등을 더 지원하겠다.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쭉 공약을 내걸었던데 좀 자영업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게 뭐 세제 지원이나 좀 사회보험료 지원 예. 뭐 이런 걸로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아, 당연하죠. 혹시 이제 이찬 후보께서는 우리 창원의 자영업이 어려운 좀 근본적 이유 혹시 뭐 고민한 게 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냈던 게 창원형 쿼터랍니다. 코트라. 예. 원칙적으로 자영업, 저도 자영업을 1년 6개월 정도 해봤습니다. 아, 예, 해봤기 예. 때문에 들어오는 수익이 줄어드는데 네. 나가는 매출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당장 수익을 늘려줄 수 없다면 나가는 지출이라도 줄여드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을 늘려주는 방안은 뭐냐? 결론은 경기 활성화입니다.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걱정하지 않고 자영업자들은 언제든지 세금 많이 내도 좋으니까 손님만 많이 와라 이겁니다. 결론은 지역 경기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중견,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심지어 대기업까지 살리기 위한 창원형 쿼터라 공약을 내놓은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인식은 다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자영업 시장의 그림자가 예. 노동 시장에 햇볕이 안 들기 때문에 크게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예. 예, 노동 시장에 햇볕이 많이 들면은 자영업 시장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좀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점에서 말씀하신 창원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 예, 경기 활성화. 예,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근본적 예. 대책이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좀 물어볼 게 많은데 시간은 점점 가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영업 시장 경기 지금 힘든 상황인데 예. 그중에 보면 프랜차이즈도 있고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영업 시장에 좀 갑은 누구라고 봅니까? 우리 자영업자 당사자인지 아니면 우리 소비자인지 제가 조금 답을 드리는데 소비자가 갑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결론 소비자 갑이겠죠. 소비자가 안 오면 뭐 답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순수한 갑은 그거겠죠. 보이지 않는 갑. P, 카드 수수료를 P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FAB. 예. 카드 수수료 먹는 카드사도 갑이 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대형 유통점이라든지 본사, 프랜차이즈 본사, 또 건물주 예. 임대료는 올리고 예, 예. 이런 분들을 더 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소위 갑에 해당하는 예. 대형 유통점 본사 또 건물주 예, 예. 뭐 이런 분들의 좀 전행을 네. 좀 막기 위해서 네. 뭐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예.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영업 시장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가는 고통을 좀 줄이자 뭐 이런 법안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또 발의되는 법안도 있긴 합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주실 때 네.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누가 갑이냐 물었을 때 프랜차이즈라든지 사회자님. 이런 네. 사장님 시간 다 왔는데 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예, 예. 질문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 그러면 나갔는데 뭐 그 정도 질문이 하고요. 예. 우리 손석행 후보께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방산 노동자 그 노동 상권 관련해서 이게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거기 법률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 사항이다 하니까 굳이 또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이거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방산 3법에는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아니 생각이 같은지 물었고 설명은 마치고요. 같습니다. 예, 생각 생각이 같습니까? 같습니다. 예. 그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거기에 그 민중당 우리 손석행 후보가 속한 민중당의 김종훈 국회의원 저는 윤정호 지금은 박탈됐습니다만 제가 대답을 아니 그분 같이 공동 발의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그럼 그분들은 그걸 몰라서 그랬습니까? 제가 사항 설명을 아니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그 옛날에 88년도에도 그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올라갔는데 노태우 정부가 거부권 행사하면서 그리 된 겁니다. 그 사실관계를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설명을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업체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 행위는 공익 사업에 준한다라고 제한. 네, 7분의 시간이 또 다 지나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의 후보에게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7분의 시간을 잘 안배하셔서 답변할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두 후보의 열띤 토론에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이념과 신념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이 무엇을 할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대립하는 모습은 가장 젊은 후보로서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후보님들 말뿐인 공약 창원 시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두 후보님은 지난 8년 동안 도의원으로서 창원의 경제와 민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워진 창원 경제 두 분의 책임 또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창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창원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는 공기업인 창원형 코트라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원 기업인 여러분, 서울 출장 가기 힘드시죠? 중소기업 사장님들 투자 받기 힘드시죠? 근로자 여러분, 불안한 내일에 많이 힘드시죠? 창원형 코트라를 통해 서울을 가지 않아도 이곳 창원에서 손쉽게 수출과 투자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후보님들, 제 창원형 코트라 공약에 동의하십니까? 네, 제 유사한 공약이 있습니다. 예, 동의하시는 것만 말씀해 아니, 그 주시면 이제 중소기업 판로 개척이나 투자 예. 유치 지원. 예. 지금 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예, 해놨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네, 기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네, 네. 후보 손석경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좋은 정책이라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예. 마찬가지로 저도 제조업 특별법을 만들어서 살리는 건 똑같습니다. 예. 또한 창원의 청년들의 꿈과 일자리를 책임지겠습니다. 창원 청년 여러분, 어떤 직장을 원하십니까? 창원도전 무한 클러스터가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투자하겠습니다. 자, 잠시 판넬을 좀 봐주십시오. 기업은 대학 연구소에 새로운 기술 개발을 요청하고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합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창원에서도 기업들과 대학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창원형 무한도전 클러스터를 통해서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창원을 탈바꿈시켜서 어떻게 해요? 스타트업 기업의 아이디어를 창원 제조업의 다수가 있는 OEM 방식의 제조 설비를 통해서 창원의 산업 구조를 혁신적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제 창원 무한도전 클러스터에 대해 두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걸 자꾸 동의하냐 안 하냐. 아니, 저 그냥 동의하시는 거 한번 물어보세요. 기본 취지는 제가 예. 좀 듣고 제가 이제 유사한 공약이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후보 제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해서 예. 우리 창원에 있는 창원기계공고 예. 같은 경우에 우리 소재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소재 중심의 마이스톡으로 전환해서 예. 우리 이제 그런 저는 동의하시는 것만 예, 그래서 저 이제 후보님 공약은 제가 알고 있고 이게 그래서, 다 예. 100% 지금 그 똑같지는 않은데 예, 예. 기본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예. 후보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창원공단 살리는 3법과 조금 전에 있는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저는 같이 개입시키면 더 좋을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예. 그 두 후보들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동의하십니까라고 제가 간략하게 저는 두 후보님이 질문하셨을 때 동의합니다라고 간략하게만 이야기했고 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의 질문하는 시간이고 간단하게 동의를 하셨냐 안 하셨냐 대답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스타필드 일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님은 스타필드 입점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 창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창원 스타필드 입점을 바라시는데 이는 단순히 쇼핑과 문화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 외에도 심체된 창원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두 후보께서는 창원 시민들이 이러한 기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영구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우리 지금 창원의 소비 시장이 서비스 좀 질이 좀 낮다는 우리 그 여론조사 예. 결과도 있고요. 예, 뭐 예. 배달 문제라든지 예. 뭐 환불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즐길거리 볼거리 즉 좀 문화적 욕구가 좀 충족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 좀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석경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재래시장 영세 상인들 살릴 수 있는 대책 없는 스타필드 입점은 반대한다고 제가 명확히 얘기했고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예. 우리 지역에 지금 인구 대비 대행 유통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 자기끼리도 경쟁도 문제지만
스타필드가 들어온다 해서 뭐 제가 지적을 했듯이 저는 지금 고용이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네. 결론적으로 골목 상권이 안을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유사하다면은 생계형 골목 상권만 죽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우리 지역의 발전이 크게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네. 우리가 그 시대에 따라서 문화의 체제를 바꿔내는 것도 좋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 대책 없는 입점은 제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도 대책 없는 입점은 찬성은 아니겠죠. 창원을 찾는 외지인들이 창원에는 갈 곳이 없어 매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창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쇼핑과 나들을 위해 사람들이 창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나고 창원도 살아날 것입니다. 후보님들 언제까지 창원 시민들이 부산에서 김해에서 돈 쓰게 만드실 겁니까? 여러분 부산 강복동 백화점에 가면 롯데백화점에 가면 백화점만 가십니까? 자갈치 시장도 가고 국제시장도 가지 않습니까? 스타필드의 수익은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재투자될 것입니다. 상남시장, 반송시장, 사파시장, 가암정시장, 중앙시장, 남양시장, 양곡시장, 성원 그랜드쇼핑, 코아상가, 사파 동성상가, 유신종합상가, 평화상가, 경창상가, 엑스몰 빌딩 등 창원의 모든 시장과 지역상권이 스타필드가 함께 활성화되게 만들겠습니다. 여영구 후보님, 스타필드 입점 찬성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대책 없는 입점 본인도 반대한다 그랬죠. 아니요, 저는 찬성입니다. 조금 전에 대책 없는 입점 본인도 반대한다고 말씀하셨고 상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상생입니다. 한쪽이 양보라면 한쪽이 양보를 해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한쪽만 이야기를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의 그 생계 대책에 대한 예. 피해가 없다면은 예. 제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손석희 후보님 입장을 바꿀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7분의 시간이 모두 다 지나갔습니다. 후보들 간의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금 이따 한 번 더 주도권 토론이 있으니까 그때 더 심도 있는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의 경우에는 공단이 밀집된 곳이 많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더 우려가 큽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각 후보들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정의당 여영국 후보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미세먼지를 발생량을 줄이는 게 근본적 대책입니다. 중국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공단이라는 특성, 자가용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우리 창원시, 또 분지라는 특성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특성에 맞게 대책 수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 현행법에는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이 없습니다.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 법을 개정해서 배출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저감 장치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부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스로 자연 정화를 위해서 도심에 있는 공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 답변해 주시죠. 재난 앞에 진보 보수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 이재환, 미세먼지 심한 날도 아이들이 뛰어놀 권리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와 키즈 카페를 설치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광장, 창원국가산업단지, 창원대학교 등 야외 활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스모그 프리타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효과가 입증되면 창원 전역에 확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수소자동차 산업을 창원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창원에 수소차 충전소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수소 자동차 산업 유치와 함께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중당 손석형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일단 미세먼지 자유한국당 탓이 큽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에 관리 안 했습니다. 나쁜 공기 만드는 석탄 발전소 경유차가 늘어났습니다. 장기 대책도 세워야 되고 당장 그 피해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심한 날에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건소 주민센터 은행 같은 데서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는 공기청정기 무상 보급하겠습니다. 노면 살수차, 분진흡인차 2배로 늘리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차량 매연을 줄여야 합니다. 마창대교 8용터널, 불모산터널 통행로 낮춰야 합니다. 봉암대교 램프를 설치해서 교통 체증을 줄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도심 운영을 제한하겠습니다. 공장이 배출하는 화학물질은 독성물질 저감법 제정해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후보자 간의 자유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8분씩 주도권을 잡고 질문할 수 있고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과 답변은 1분 넘지 않게 해주시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성 질문보다는 정책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주도권 토론 시간에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잘 분배하셔서 두 명의 후보에게 모두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 주도 아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언론에서 권민호 후보와 여영국 후보의 단일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묻는 인터뷰 요청이 많았습니다. 저의 대답은 한마디입니다. 관심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제1야당이자 창원 경제를 망친 자유한국당 후보가 보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창원 시민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창원을 버렸습니다. 창원 성산에 새누리당 거제시장 출신 후보를 공천해 놓고 이해찬 대표는 한 번도 창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창원을 버렸습니다. 제1야당 대표이고 국무총리까지 하신 한교안 대표는 5평짜리 원룸 하나를 구해놓고 통영으로 출퇴근하십니다. 창원을 버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창원 시민들은 투표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손석형 후보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말하기가 갑갑하긴 한데요. 저는 야권 단일화, 진보 단일화는 들어봐도 여당 단일화는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 상당히 다급하고 저도 갑갑한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그렇게 단일화 했을 때는 분명한 명분이 있을 텐데 우리 지역은 공단 지역인데 노동법을 지금 개혁하고 있는 집권당과 진보 정당이 손을 잡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 위험한 사항은 뭐냐면 때로는 집권을 하고 있는 정당과는 함께 가야 될 일도 있지만 때로는 감시 감독해야 되고 때로는 민생 문제나 노동법을 개혁하면 투쟁의 대상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것이 진보 정당이라면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대단히 위험한 짝짓기다. 정말 야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진보 정당의 역사상 이런 게 없었지 않겠나. 다시는 이런 것을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이 창원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또 진보의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죄송하기도 짝이 없고요. 지금이라도 진보라는 개념으로 진보의 가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보의 가치를 잘 실천하는 그런 것이 돼야 우리 이 지역의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이 이 진보 정치를 좀 더 올곧게 보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야합을 했던 두 당에 채찍질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창원 시민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급적
질문에는 짧게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영구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후보가 되셨습니다. 네, 네. 민중당 성석형 후보하고도 단일화 하실 건가요? 우선은 좀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좀 건네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축하드립니다. 예. 저희들은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그 첫 번째 기조가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을 이기기 위한 예. 이기는 단일화를 추진해야 된다. 예. 이게 가장 예, 예.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아직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하실 건가요? 아니 조건이 맞으면 해야죠. 단일화 할 거면 빨리 해주십시오. 예. 창원 시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영구 후보님께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재 창원과 경남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개수는 잘 모릅니다. 현재 창원과 경남을 통틀어 자사고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 결과 창원의 젊은 인재들이 부산과 울산의 명문 자사고로 진학하기 위해 창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여영구 후보님은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교육 정책인데 이게 이제 엘리트 교육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그런 걸 찾아 떠나는 네. 이런 문제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아마 교육청이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사고 설립, 그렇다고 자사고 설립을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 생각입니다. 네. 저는 창원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창원의 젊은 인재를 지키겠습니다. 경남의 인재가, 부산의 인재가, 울산의 인재가 창원으로 모여들게 하겠습니다. 창원을 한강 이남의 제1의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창원시에서 첫 번째 공론화 의제로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선정하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후보님은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네. 찬성 반대만 하죠. 네, 공론화위원회 상정하는 저는 겁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하십니까? 네. 손석경 후보님은 정책을 가지고 공론회에서 논의하겠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이야기했듯이 재래시장, 소상공인 살리는 대책 없는 입점을 허가해 주는 것은 하나의 요식적 절차를 거쳐서 가는 그런 것이는 안 된다. 예. 정말 창원을 발전시키고 소상공인의 재래시장을 발전시키는 대책을 명확하게 내놔야만이 공론의 결정이 가능하다. 찬반만 말씀해 예. 그런 것을 논의도 예. 해야 되는 것이지 예.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렇게 반대 예. 찬성이십니까? 반대십니까? 그럼 찬성이라시는 거죠? 논의하는 것 자체는 저는 찬성이시다. 찬성입니다. 예. 예. 제 의견은 반대입니다. 정치가 풀어야 될 문제를 왜 창원 시민에게 전가시킵니까? 저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제대로 일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표 잃을까 봐 할 말도 못하는 비겁한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육 문제를 조금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학계 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했습니다. 여영구 후보님, 네. 창원의 출산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해마다 예. 아마 작년 출산율이 가장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예. 이렇게 알고 있는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네. 네. 2017년 기준으로 창원의 출산율은 1.14명입니다. 이제 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해 국가와 공공이 나서야 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영구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손석경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네. 공공이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분들의 처우 개선을 공약하였습니다. 보육교사 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주기 첫 선생님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 후보님 제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십니까? 손석경 후보님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정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민중당 손석형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창원 시민들 주차 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인구 대비 차량 비율이 1위인데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9위에 불과합니다. 특히 창원에서도 성산구가 제일 심각합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한 두 후보의 방안을 간단하게 듣고 싶고요. 여행구 후보부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난 문제는 KBS 토론 때도 제가 짧게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이 자가용 중심의 교통 체계부터 좀 해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 근본적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예. 또 간단하게, 일본처럼 일본 가보시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차장이 없으면 차가를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그리 돼 있는데 실질로는 그리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실효성 있게 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차난 문제는 터가 없어서 주차 공간을 만들 터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제 유휴부지나 뭐 이런 거 활용하든지 유휴부지도 없으면은 지금 이제 뭐 빈집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좀 활용해서 시가 매입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재한 후보 말씀해 주세요. 예. 대책이 있으면. 네. 어제 KBS 토론에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창원에서 나고 자란 제가 주차 문제를 모른다면 이상하겠죠.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뷰르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 터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부지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지를 지하와 지상, 건립형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 중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해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여야 됩니다. 공영주차장을 늘리고 주차 요금도 인하해야 되거든요. 야간에도 개방하고 휴일에도 무료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갖고 있고요. 주차 면적이 늘리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별로 맞춤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반송동에는 창원 교통문화연수원을 외곽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한번 검토됐던 거거든요. 그 주민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복합 건물을 건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감정 같은 경우는 불국 사업하면 공터가 좀 있어요. 그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그걸 공용 주차 건물로 짓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고요. 중앙동에는 사실 그 구주택지를 매입해가지고 옷에 그 공동해상도 좀 있고 이런데 그 대책이 필요하고요. 공공주차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민도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일방통행으로 바꿔서 주차면을 좀 시간별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여영구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온갖 특권과 비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영구 후보께서는 이번 보궐선거를 하면서 법을 어겼었습니까? 그럼요. 법을 안 어겼습니까? 여 후보는 지난 1월 7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직접 공직선거법 위반 이유로 서면 경고 받았었죠? 아, 네. 받았습니까? 네. 그 말씀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전인 그 작년 12월 2일에서 3일 쿠키뉴스 여론조사 도중에 불법 문자로 5만 1,000통이나 발송해서 받으신 거 맞죠? 쿠키뉴스요? 쿠키뉴스 여론조사. 여론조사? 예. 여론조사 하기 전에, 직전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 지금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또 아니. 아이락하면 됩니까? 그거 전혀 관계 여론조사 하기 전에 그게 아니, 전혀- 12월 2일, 3일 날 그 문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전혀 관계 없고요. 제가 12월 4일 날 예비후보 마지막까지 등록하고 들어보고 답해 주세요. 그 선거 운동 기간을 위배하고 선거 구민으로부터 여론 호도를 하신 겁이지 맞죠? 인사입니다. 더구나 인사. 서명 경고는 검찰 고발 직전 단계로 매우 엄중한 위법 행위라 그런 건 아시죠? 아니 그것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영구 후보는 자신이 모르는 일이다 하고 정의당 경동당이 한 일이라고 발표한 면들도 있죠.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
경남도당 위원장이 경남도당이 한 일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사과할 용인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제가 아니, 선거법 위반을 경고받았으면 이야기를 그 경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뭐 사과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는 12월 3일 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의 총무국장님께서 그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지역민들께 먼저 좀 그래도 언론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아니, 먼저 좀 아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걸 들고 있어도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참네. 2월 12일 자동 통보통신기의 그러니까요.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51,996통을 선거 구민을 등에게 전송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사실을 근데 그걸 맞으면 맞다 하면 되지. 그걸 자꾸 이야기할 그렇게 필요가 뭐가 문자를 있어. 왜 그걸 받아놓고. 보냈는지를 아까 그 쿠키 여론조사 뭐 이야기하는데 여론조사 전에 그게 12월 여기 아니, 제가 날짜는 쿠키가 여론조사 12월 있었는지. 2일, 3일 바로 보냈고요. 국기 여론조사는 12월 4일 날 한 거 아닙니까? 쿠키 여론조사를요? 여론조사 내용을 저는 전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여기 아니, 보면은 사전 선거운동을 해서 선거를 받은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제가 알고 보낸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한테 사전에 출마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나서 알기 전에 아니, 이렇게 제가 출마합니다라는 인사한다고 그 우리 사무처에서 보냈는데 사무처에서 어쨌든 경고를 받았고 여기 피조사자는 여영국 방비영이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말은 거잖아요. 그럼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걸 뭐로 가지 변명이 그리 많아요. 그게 이제 제가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 인사 차원에서 보낸 건데 아니, 그게 법률 위반인지 제가 사실 인지를 여우분이- 못했습니다. 경고를 받았고 위반을 했다고 보면은 잘못됐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변명이 그리 많아요? 제가 그게 법률 위반이라고 인지를 못하고 한 거기 때문에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네. 예? 여인국 후보 자유한국당 심판은 손석희가 하겠습니다. 강기훈 후보는 제가 누르겠습니다. 네. 여인국 후보는 자격이 없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총선에서 여인국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인 저 손석희를 낙선시키고 새누리 강기훈 후보를 당선시킨 전과가 있습니다. 여인국 후보가 강기훈을 키워준 셈입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의원 한 석 더 넣는다고 자유한국당 심판됩니까? 자유한국당 심판은 창원의 노동자, 시민이 하는 겁니다. 진보의 가치를 버리고 진보 단계를 박살낸 여인국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인국 후보가 양보하면 손석희와 강기훈이 다시 붙어서 진보의 가치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야 진보 정치 일본제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인국 후보인 그 후보로서 자존심을 세울 수 없습니다. 네, 8분의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의당 여영국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조금 전에 우리 손석형 후보께서 질문만 하고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2012년도 제가 손석형 후보를 낙선시키기도 했는데 제가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마지막에 손석형 후보 측에서 단일화를 거부를 했고요. 이번에도 민주노총 조합원과 총투표로만 이 단일화하자고 주장만 하셨지. 제가 여론조사를 하자니까 여론조사는 1%도 못 받는다면서 거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해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우리 손석형 후보께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 시절에 홍준표 전 지사 아시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발언할 때 장수상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다가 기자에게 들켰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조정 질문할 때 그 문제를 잘한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공경에 처하니까 저한테 공부 좀 해라. 뭐 이런 말을 비아냥거리면서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엊그제 KBS 토론회 때 방산 분야 토론회 할 때 저는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면서 저한테 공부 좀 더 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특히 정치하는 사람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또 사람의 기본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적어도 거기 예. 그 창원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공개된 토론회를 하는데
한 공당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 그거 대놓고 공부 좀 더 해라. 그것도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를 본인이 주장을 하시면서 뭐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사과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그 몇 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니 그 점에 사과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사과할 용이 없습니다.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에요. 공부 좀 더 해라. 이게 너무나 정당한 지적을 하신 겁니까? 아니, 잘못된 거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게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죠. 아니 이게 공당의 후보한테 이 공개적인 토론회 장소에서 공부 좀 더 하라. 공부는 이게 서로 해야 좀 되는 말이 거 됩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연의 방법이 거시험 포연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자 하고 공부 좀 더 합시다. 그런 하자 그런 거 하면 그런 틀린 표현이 겁니다.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아니, 모멸감을 주고 이러려고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분명한 노동 3법의 그 노동 상권에 대한 완전을 아니, 하기 위해서는 됐습니다. 헌법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맞는 말이거든요.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요. 그게 어쨌든 맞는 말이고. 저 이후에 틀리면 틀린 대로 정치를 서로 공부 하시든 좀 합시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치를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는 좀 지켜가면서 좀 또 이런 토론 자리에서는 서로 좀 예의를 존중하는 아니, 그런 예를 품격 있는 들면- 자세를 가져주십사 예를 들면 부탁 말씀드리고 악이 아니게. 아니요 됐습니다. 제가 그냥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악이 아니게 네. 공부 좀 합시다. 공부 좀 더 합시다. 더 하자. 이거는 큰 문제 없잖아요. 다시 한번 TV 토론 다시 보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저는 그렇게 취지로 아니, 홍준표 이야기했는데. 전 지사가 저한테 공부 좀 더 해라는 모멸감을 주는 그런 취지와 그날 우리 손석희 후보께서 하신 그 거의 비슷했습니다. 저는 아니, 그래서 아니 홍준표와의 관계는 비교하는 아니 건 바람직하지 본인이 않죠.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치더라도 상대가 그리 좀 느끼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뭐 잘못됐다든지 앞으로 조심하겠다든지. 아니 그게 지금 그 그렇게 모멸감을 좀- 느낄 정도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의 방법을 바꿀 네.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걸 꼬투리 잡는 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아니 했습니다. 꼬투리 잡는 게 아니고 그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아니, 그래 이 특히 이 중요한 선거 자리에 공당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한테 그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 좀 더 해라. 이게 참 그게 기본 예의입니까?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에 대해 좀 품격을 지켜가면서 하자. 저 그런 말씀드리고 품격은 예 됐습니다. 됐고. 품격이 필요하면 예. 품격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예. 우리 이잔 후보님. 예. 뭐 국회의원은 어쨌든 가장 기본적 업무가 일단 법을 제정하는 예, 맞습니다.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예.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사실은 이게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예. 이거는 정말 그 강간 폭력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엊그제 또 당사자가 야반 도주하려다가 그렇죠. 인천공항에서 붙잡혀 가지고 출국 금지 당하고 네. 당시에 그 직속 상관이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예.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당시 그 문제를 담당했던 경찰의 진술이 나왔죠. 예. 청와대 예, 맞습니다. 압력이 있었다. 예, 기사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볼 때 지금 우리 황교안 대표는 지금 여기 선거운동할 때가 아니고 좀 이 예.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석고대죄하고 네. 좀 이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하는데 네. 이게 이런 문제를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나 그 고위공직자들 예. 이런 그 권력형 비리 문제 이런 걸 예. 처리하기 위해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예. 공수처. 예. 예. 그거 쭉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다. 예. 뭐 이렇게 하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먼저 공수처 설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답변은 드렸고 다른 이야기를 잠깐 두 후보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여기에 대해 답을 예, 공수처 설치는 당연한데 후보님 저에게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할 시간 좀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예. 하셔야 됩니다. 예. 일단 두 분이 지금 너무 격렬하게 하시는 모습에서 예. 제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게 지금 창원 시민들은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창원을 발전시킬지가 보고 싶은 거지. 여기 토론회장에서
여기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 것 아니, 같습니다. 싸운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아까 전에 아니, 제가 아니, 이재한 질문에 후보님. 아니, 후보님. 어이가 잘못돼서 지금 죄송한데 질문하고 있으니까 뭐 다른 이야기 나중에 예, 시간 예, 되면 좀 예. 해주시고 예. 제가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또 청년을 대표하는 후보로 예. 스스로 자임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보통 미래 세대다. 예. 뭐 이렇게 칭하면서 좀 청년 문제를 좀 뒤로 미루는 예. 좀 그런 참 우리 기성 세대들의 태도에 저는 네. 문제가 좀 있다 봅니다. 네. 대한민국의 현재 청년은 미래 세대가 아니라 가장 고통받고 있는, 가장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미래가 없는 네. 현재 세대다는 예.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한숨이 나올 정도인데요. 아니, 그래서- 지금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가 없는 것 같아서 한숨이 더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예. 뭐 질문 쭉 드리겠습니다.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시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여러 의원들이 연루돼 있는 뭐 강원랜드 취업 비리 사건 잘 아시죠? 예. 지금 또 최근에 KT 채용 비리 사건에 예. 자유한국당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좀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강기훈 후보도 현역 의원 시절에 예. 아마 2015년 5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력서를 네, 주어진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열띤 토론을 해주신 후보님들 고맙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유권자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중당 손석형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성산구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보대표 기호 6번 민중당 손석형입니다. 노동 없는 단일화로 서민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노동자 서민을 위해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힘으로 권영길 의원, 노회찬 의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이제 진짜 백이 진보 후보는 손석형이다.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간절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손석형을 찍으면 손석형이 당선됩니다. 손석형을 찍으면 자유한국당 심판할 수 있습니다. 손석형을 찍으면 민주당을 해초리를 들 수 있고 정의당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저 손석형이 권영길 노회찬에 이어 유일한 진보부로서 당선될 수 있게 손석형을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산구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창원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투표일을 8일 앞두고 있습니다. 여영국에 보내는 한 표의 가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교섭단체를 복원해서 민생개혁의 동력을 회복시키는 한 표입니다.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는 강기훈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야 황교안이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여영국이 당선되면 저는 창원 시민 여러분들을 대통령으로 모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부활에 반대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모든 진보개혁 세력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꼭 당선되어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오로지 창원 시민들의 민생을 살리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권영길, 노회찬으로 이어온 창원의 자부심, 여영국이 꼭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상남시장에서 일하시는 10년을 알고 지낸 형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환아, 너무 힘들다. 니는 말랐고 스타필드 찬성하노? 다른 후보들은 다 반대한다. 왜 니만 찬성하노?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형님의 마음 잘 압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창원 시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도 창원에서 친구와 조그만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저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정치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장에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위한 정치할 때입니다. 창원 토박이 흑수청년 이재한
확실하게 창원 합 디빗보겠습니다. MBC 영남이 마련한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 정치권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는 27일 저녁 8시 55분에는 통영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통영시 고성군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바로 이곳 MBC 경남 창원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즘은 없애는 게